자, 고려 말에 이제 신진사대부가 신흥 무인 세력과 함께 권력을 잡았죠. 이제 근데 고려 말에 그런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권력을 잡은 상황 속에서 신진사대부가 급진파 신진사대부와 온건파 신진사대부로 나눠지죠. 급진파 신진사대부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정도전 같은 인물들이 되겠고요. 온건파 신진사대부의 대표적인 인물이 정몽주였죠. 그래서 이제 급진파 신진사대부가 뭘 건국합니까? 조선을 건국하죠.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관악파라고 불러요. 요거는 이제 조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관악파, 나라에 이제 속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관악파가 돼서 권력을 잡게 되고요. 온건파 신진사대부는 이제 두 나라를 섬길 수 없다. 우리는 고려의 신하들이기 때문에 조선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요.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낙향, 고향으로 내려가서 학문 연구나 제자들을 키우는 데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들을 이제 사림, 선비사자에 스플림 쳐서 사림이라고 불러요.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조선시대 돼서는 이제 우리는 조선을 섬길 수 없다. 우리는 고려의 신하다. 라고 해서 지방에 내려가서 학문 연구나 제자 양성에 힘을 쏟았던 사람들, 이 온건파 신진사대부의 후예들을 사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급진파 신진사대부로서 조선을 건국하는 데 힘을 보태고 조선에 건국한 다음에 중앙에서 권력을 잡은 인물들을 관악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관악파가 되다가 이제 나중에 세조 아까 지난 시간에 배웠죠. 세조가 계유정난을 통해서 어린 단종을 제거하고 몰아내고선 그리고 나서 왕위에 올랐죠. 그렇게 세조가 왕위에 오르는 것을 도와줬던 인물들을 바로 훈구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관악파가 이제 훈구파로 바뀌어서 조선의 권력을 잡게 되죠. 그래서 훈구파는 세조의 즉위를 주도한 공신 세력, 한명이나 신석주 이런 인물들 공신 세력을 중심으로 형성합니다. 근데 이렇게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이제 관악파와 훈구파가 다른 건데요. 되게 혼용해서 많이 쓰기도 해요. 뭐 관악파가 곧 훈구파라고 고등학교에서는 이해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훈구파는요, 조선 전기의 국정 운영, 실제 조선을 건국하고 세조의 이 왕위를 올라가는 도왔기 때문에 권력을 잡고요. 근데 분명히 이 급진파 신진사대부도 새로운 나라인 조선을 건국할 때는 꿈이 있었을 거예요. 이 권문세족들의 폐단, 불교의 폐단에 맞서서 백성들을 위한 성리학의 제대로 된 민본주의 정신에 입각한 그러한 조선이란 나라를 만들어야지라는 꿈을 가지고 조선을 건국하고 그리고 운영해 나갔는데요. 결국에는 모든 역사에서 보면은 그렇게 개혁적인 성향을 갖고 있던 인물들도 권력이 주어지면 결국엔 똑같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급진파 신진사대부도요, 똑같이 자기네가 그렇게 비판하던 권문세족과 똑같은 모습으로 불법과 수탈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경우, 그러니까 부정부패를 일삼으면서 결국에는 타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사림들은요, 조선 개국 후에 관직에 진출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렇죠? 조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고려의 충신이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정몽주나 기일제 같은 이제 온건파 신진사대부의 그런 학풍, 뭔가 제자들이고요. 자, 이들은 왕도 정치를 추구합니다. 왕도 정치. 왕도, 도덕과 의리를 바탕으로 왕도 가야 될 길이 있어요. 왕도 지켜야 될 도가 있어요. 그래서 왕도 정치, 왕도 지켜야 될 것이 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지켜야 돼요? 도덕과 의리를 바탕으로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왕도 정치를 추구했고요. 향촌 자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관악파 훈구 니네가 우리 동네까지 지방까지 하나하나 다 신경 쓰지 마. 우리 동네는 우리가 사림들이 알아서 여기에 있는 백성들을 성리학적으로 교육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서 할 테니까 니네는 뭔가 나라 운영이나 국방 이런 거나 신경 써 라고 하면서 향촌 자치를 강조합니다. 근데요, 성종 때가 되면 아까 얘기했죠. 성종은 뭔가 할아버지 세조를 도왔던 이런 공신들이 워낙에 왕권을 제약하려고 들자 오히려 이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누구를 키웁니까? 그렇죠. 삼사를 키워요. 삼사의 기능이 뭐예요? 삼사 기능. 언론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성종은요, 이 삼사를 키우면 얘네가 누구를 공격할까요? 그렇죠. 얘네들의
뭔가 불법과 수탈, 부정부패가 많습니다라고 삼사들이 이 훈구파를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종 때 이 삼사를 키우면서 살인들을 등용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살인들이 새롭게 성종 때 훈구파 견제를 위해서 살인들이 관직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종 때 누가? 살인들이 관직에 진출을 하면서 공론이라는 것은 이제 여론, 요즘 여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훈구를 비판하면서 점점 관직에 진출하게 되고요. 이 살인들이 삼사의 언관직을 바탕으로 이런 훈구파의 부정부패를 계속 공격을 하게 돼요. 자, 공격을 하자 일단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훈구파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더 이상 공격을 하는데 그대로 다 받아줄 생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인들을 훈구파가 같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살인들이 이런 훈구파의 공격에 화를 당했다 해서 사화라고 부릅니다. 사화가 일어나기 전에 크게 4번의 사화가 있거든요. 그 사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호, 갑자, 중종반정 일어나고요. 기묘, 의사사화가 있는데요. 이 무호와 갑자사화는 자, 요거는 연산군 때, 기묘사화는 중종, 의사사화는 이제 명종 때 있게 됩니다. 중종반정은요, 연산군이 쫓겨나고 중종이 왕위에 오르는 요 사건이 바로 중종반정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무호사은요, 연산군 때인데요.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문제 삼아 살인을 축출한 사건을 무호사화라고 합니다. 김종직은요, 이 성종 때의 관직의 삼사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했던 살인입니다. 살인이었던 인물인데요. 연산군은 누구의 아들이죠? 그죠? 성종의 아들입니다. 성종의 아들. 아들이 연산군. 그리고 뭐 다음 나오지만 연산군의 또 다른 아들이 중종이에요. 연산군이 또 다른 아니야. 성종의 또 다른 아들이 중종입니다. 물론 연산군과 중종의 엄마는 다릅니다. 엄마는 둘 다 다릅니다. 근데 후궁 아니고 둘 다 이제 그 정식 중전입니다. 자, 연산군이요, 왕이 오른 다음에 김종직, 그러니까 연산군은 아버지인 성종이 죽었으니까 연산군이 되겠죠. 근데 조선시대에는 유명한 역사책이 있죠. 조선왕조실록. 이 조선왕조실록은 왕이 죽으면 그때그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만드는 역사책이 아니고요. 성종이 죽으면은 성종실록, 연산군이 죽으면은 연산군실록이 아니라 연산군 일기, 얘네는 다 이렇게 쫓겨나가지고요. 뭐 중종이 죽으면 중종실록, 명종이 죽으면 바로 명종실록. 그러니까 되게 이 아들들이 만듭니다. 이 아들 때. 그래서 연산군 때 성종실록을 만들겠죠. 그러면은 전국에 있는 그 양반들한테 명령을 내려서 몇 월 며칠까지 연산군, 성종이랑 관련된 사초, 역사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사초라고 하는데요. 사초를 제출해라 라고 하는데요. 김종직의 제자였던 김일손이라는 인물이 스승의 사초를 냈는데 그 중에 조의제문이란 글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조의제문, 의제를 추모하면서 쓴 글이에요. 의제는요, 옛날 중국의 초나라의 황제입니다. 초나라. 혹시 여러분들 초한지 알아요? 그러면 장기 압니까? 장기? 장기의 빨간 마리의 한나라, 한나라 기억납니까? 고조선을 멸망시켰던 그 한나라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이제 초록색 마리 초나라인데, 이 초나라의 의제라는 인물을 삼천벌였던 항우라는 인물이 제거하고, 그리고 어린 나이에 죽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항우가 의제를 제거했던 게 마치 누구랑 연결되냐면 성종의 할아버지 세조가 어린 조카인 단종을 죽이고 왕에 올랐잖아요. 요 상황과 상당히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김종직은 누구를 추모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항우가 아니라 죽은 어린 의제를 추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에 빗대 보면은 세조가 아닌 단종을 추모하고 있다. 그러니까 세조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세자가 어린 조카를 죽이고 왕에 오른 게 잘못됐다라고 해석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연산군은 세조의 후손이잖아요. 그럼 연산군이 왕에 오른 것도 뭔가 정통성이 없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김종직과 이제 사이가 안 좋았던 뭐 유자강 이런 인물들이 이걸 다 가서 일러버려요. 일러가지고 연산군이 이제 무호사화를 일으켜가지고 요것과 관련된 이제 살인들을 축출한 사건을 무호사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종직의 조의제문이란 글,
근데 김종직은요 이미 죽은 상태였어요.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시체를 꺼내가지고 부관참시라고 해서 시체를 다시 도륙내는 그러한 형벌을 내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무오사화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이 이제 갑자사화인데요. 요것도 연산군 때인데, 이제 연산군의 아까 아버지가 성종이었잖아요. 성종은 어쨌든 뭐 다양한 왕들은 다 그랬겠죠. 이제 여러 후궁들이나 중전들이 있겠죠. 후궁들이 많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두 번째 부인이 윤씨인데, 윤씨가 연산군의 어머니인데요. 중전 윤씨는 되게 질투가 심했다고 합니다. 질투가 심해가지고 이 성종이 다른 후궁들을 찾고 이런 것들에 서 이제 별로 잘 용납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조선시대는 어쨌든 왕이 그렇게 하는 것을 아내가 시기하고 이런 것들은 칠거지하기로 해서 여성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질투를 하고 독약 같은 거를 집안에 방 안에다가 숨겨놓고 있다가 걸리고 막 이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쫓겨나게 되고요. 쫓겨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사약을 먹고 죽게 됩니다. 사약을 먹고 죽게 되는데, 이제 그의 아들이었던 그 패비 윤 씨의 아들이었던 연산군은 어떻게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됐던 거죠. 왕위에 올랐는데 나중에 임사홍이라는 인물이요, 이제 이 연산군의 생모인 윤씨, 패비 윤 씨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려주게 돼요. 그러자 이 열받은 연산군이 자기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던 훈구파, 살인뿐 아니라 훈구파까지 다 같이 싹 다 이제 집에다 이제 사약을 배달시켜줘서 싹 다 죽여버렸던 사건이 바로 갑자사화가 되겠습니다. 이 갑자사화는요, 살인뿐 아니라 이제 훈구파도 같이 좀 연결되어 있던 훈구파들도 같이 활해당하게 됩니다. 근데 요걸 보면요, 실제로 보면은 연산군은요,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미 어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있었어요. 기록들을 보면은 이미 어머니 생일날 밥도 안 먹고 이랬다라는 기록들이 있는 것을 보고, 또 윤 씨의 무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살펴보라, 이런 것들이 왕 초반에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미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무오사나 갑자사화를 일으킬 때 뭔가 연산군은 자기 마음대로 막 정치를 했잖아요. 막 백성들을 괴롭히기도 했고요. 백성들의 집을 다 뭐 헐어버리고 거기다 사냥터로 만들기도 했고, 또 전국에서 막 예쁜 여자들을 모아서 궁궐에서 이제 나쁜 짓 하고 막 이랬잖아요. 이렇게 할 때마다 이거를 비판하는 삼사를 비롯한 살인들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근데 그냥 너 마음에 안 드니까 꺼져, 죽여버려, 사약 줄 거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꼬투리들을 만들어서 이제 자기 신하들을 손보기 위해서, 신하들에 길들이려고 했던 일들이 바로 무오사와 갑자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구실이었던 거죠. 신하들의 옥죄기선, 신하들의 많이 제거함으로써 자기 말을 잘 듣도록 만들기 위한 뭔가 하나의 사건, 뭔가 구실이었던 거죠. 자, 그렇게 하자 결국에는 연산군이랑 가까웠던 훈구파들도요, 연산군을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중종반정을 일으킵니다. 중종반정. 그래서 오히려 훈구파, 살인이 아니라 훈구파 주도로 폭정을 일삼던 연산군을 폐위시켜버리고요, 연산군의 배다른 동생, 그러니까 성종의 아들이지만 연산군의 이제 어머니가 다른 배다른 동생이 바로 중종의 왕위에 오르게 되니까 이게 바로 중종반정입니다. 근데 중종반정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바로 조광조라는 인물이에요. 이 조광조라는 인물이 워낙에 중요합니다. 자, 중종은요, 힘이 없었던 왕입니다. 왜냐고요? 왕이 될 생각이 없었고 왕이 될 수도 없었는데, 신하들에 의해서 왕이 올랐어요. 막 자고 있는데 갑자기 신하들이 막 오더니, 이름이 중성대군이었거든요. 대군마마 해서 왜 했더니 가시죠 해서 막 옷 입고 나갔더니 왕이 되십시오 라고 해서 왕이 된 거예요. 자기는 왕이 될 생각도 없었는데 어쨌든 형이 쫓겨나서 왕이 됐던 인물이고, 자기를 왕위에 올려준 이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왕의 힘이 되게 약했던 거고요. 결국에는요, 중종은요, 자기의 아내, 기존에 있었던 아내와 이혼도 해요. 너무너무 금슬이 좋았고 부부간에 사랑을 했는데, 훈구파 이렇게 약간 그쪽 연산군과 가까웠던 신하의 딸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강제로 이혼을 당하기까지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근데 자기를 왕위에 올렸던 이 훈구파 얘네들 때문에 눈치를 보았지만 그래도 자기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것이지,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도 내가 왕인데 왕권을 바로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겠죠. 근데 왕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훈구파를 견제하고 왕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한 집단을 견제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또 다른 집단을 키워주는 거죠. 그래서 살인을 등용시킵니다. 그때 등용되었던 인물이 바로 요 조광조라는 인물이에요. 조광조는 수능에서 정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중종이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조광조 등의 살인을 등용하게 되는데요. 이 조광조는요, 정말 뼛속까지 성리학자였던 인물이에요. 절대 대쪽 같았고요. 부러질지언정 굽히지 않는 그런 인물이 바로 조광조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개혁 정치를 하게 되는데 살펴볼게요. 처음 현량가라는 걸 실시합니다. 현량가는요, 천거 추천해가지고 관직에 나오도록 해주는 제도예요. 되게 아무것도 없는 관직이 없었던 사람보다 이제 능력이 뛰어난데 되게 낮은 관직에 있던 사람들을 높은 관직에 올려줘서 뭔가 일을 해주는 제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량가를 통해서 누가 많이 관직에 나갔을까요? 그렇죠? 사림들을 이제 진출을 시켰겠죠. 그리고 향약이란 거, 향약. 그래서 그 동네의 자치규약. 그래서 그 동네마다 성리학적인 질서를 바탕으로, 성리학적인 예법을 바탕으로 자치규약을 만드는데 이런 것들을 보급하고요. 소학도 이제 성리학적 예법에 맞는 것들을 이제 아까 말했잖아요. 뼛속까지 성리학자였다고 해서 소학을 보급해서 성리학적 질서, 성리학적 예법을 확립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연에서 중종 데려다 놓고 공부시킵니다. 조광조가 중종한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십시오, 이러고 되게 공부를 시켜. 엄청 공부시켜. 결국에는 이게 나중에 조광조가 쫓겨나는 기묘사가 일어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종의 입장에서는 조광조를 등용하면서 나는 나를 건드릴 거라 생각하지 못했고 훈구파들을 좀 견제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광조는요, 왕이고 뭐가 없어요. 맨날 중종한테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뭐 딴 거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중종도 나중 되면 좀 짜증나는 거야. 아, 맨날 나한테 뭐라고, 맨날 공부하라고 그래. 공부하라고 그래. 아, 이제 적당히 해야지 내가 왕인데 라고 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되면 중종도 조광조에게 실증을 느끼기 시작해요. 아, 이 자식 좀 너무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 찰나에 결국에는 훈구파들도 똑같이 이제 이간질을 했던 거죠. 그리고 소격서를 폐지합니다. 소격서는요, 하늘의 제사 지내는 것을 담당하는 관청이에요. 하늘의 제사 지내는 것을 담당하는 관청인데요. 하늘의 제사 지내는 게 약간 도교적인 측면이에요. 도교가 이제 자연을 숭배하는 게 도교잖아요. 약간 그러한 걸 담당하는 관청이에요. 근데 조광조, 그죠? 뼛속까지 성리학자로 했죠. 하늘의 제사 지내고 도교 이런 것들 2단 사이비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소격서를 없애버리자. 그래서 소격서를 폐지하게 되고요. 결정적인 건 위훈 삭제를 시도합니다. 위훈. 자, 위훈을 지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격. 그러니까 요즘은 지금 훈장 받은 거, 훈장 명단, 훈장을 받은 나라로부터 공이 있어서 훈장을 받잖아요. 이 명단에 지우자라는 거예요. 왜 지우냐? 어떤 거냐? 자, 이 중종반정이 일어났죠. 중종반정이 일어나서 성공을 했죠. 그래서 중종을 왕에 올렸죠. 그러면은 이 중종반정이 성공했기 때문에 중종을 왕위에 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던 신하들을 뭐로 책봉할까요? 그렇죠. 공신으로 책봉을 합니다. 공신으로 책봉하면은 관직도 주고 뭐 땅도 주고 노비도 여러 가지 특혜를 줬겠죠. 어쨌든 나라의 공이 있는 신하들이니까. 그래서 공신 명단을 작성하는데 중종반정에 성공한 다음에 중종반정에 공이 있는 공신 명단을 작성하는데 실제로 공이 있었던 사람들이 명단에 올라가는 건 상관이 없죠. 근데 공이 없는데도 올라갔던 훈구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친구 이름 넣어주고 자기 아들 이름 넣어주고 막 이랬겠죠.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진짜 공이 있는 사람들보다 몇 배로 이름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조광조가 아무런 한 일도 없이 이런 공신 명단에 올라가 있는 훈장을 받은 명단, 위훈을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지우자는 거죠. 그럼 이름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받았던 특혜나 이런 것들 다 빼앗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훈구파들이 이렇게까지 조광조가 여기까지 가게 되자 더 이상 조광조를 놔두면은 자기네가 정말 위험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무엇을 합니까? 이런 걸 합니다. 뭐 요거야 이제 전해지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제 중종과 조광조 사이를 이간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초위양이라 써 있습니다. 주와 초를 합치면 조가 됩니다. 주라는 한자와 초라는 합자를 합치면 이제 조씨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뭇잎 있죠? 나뭇잎. 그래서 이 나뭇잎에다 주초위양이란 글을 꿀로 썼다고 해요. 꿀로 써가지고 벌레를 그에 올려놓으니까 벌레가 그 꿀이 달잖아요. 그러니까 꿀 있는 데만 이렇게 파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뭇잎을 보여주면서 조씨가 왕이 되려고 한다. 그러니까 조광조가 반역을 꾀하려고 한다. 이렇게 소문을 내서 결국에는 중종과 조광조를 이간질을 시켰다라고 하죠. 뭐 저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근데 마침 중종도 조광조에게 실증을 느끼고 있었죠. 왜? 자꾸 공부하라.
실제 소격서도 폐지할 때요, 막 당시에 대비 왕의 엄마가 소격서는 그럼 그만 좀 놔두면 그냥 놔두면 안 될까 이렇게 부탁을 몇 번을 해요. 그런데도 조광조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결국에는 폐지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왕도 이제 그래도 대비 엄마 말 좀 들어주지라는 생각, 아쉬운 좀 서운한 감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기묘사화를 일으켜서 이게 이제 조광조가 제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광조가 제거를 당하는 게 바로 기묘사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조광조뿐 아니라 조광조 일파들이 홍고파의 공격으로 제거를 당했죠. 자, 그 다음에 의사사화인데요. 의사사화는요, 이제 중종, 다음이 인종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명종이에요. 둘은 형제지간이지만 또 엄마가 달라요. 엄마가 다른데, 중종 사후에 이제 누가 왕에 오를 것이냐를 두고서 이제 나눠져요. 그래서 인종을 믿던 윤임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제 명종을 믿던 윤원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둘 다 윤씨들이 밀었기 때문에 뭐 요거를 대윤이다, 뭐 소윤이 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인종이 왕에 오르니까 당연히 대윤이 어떤 윤임이라는 인물이 권력을 잡았겠죠. 근데 인종이 조선시대 역대 최단 죽은 왕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금방 죽어요. 정말 금방 죽어서 다음에 바로 명종이 왕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소윤이었던 윤원영 일파가 권력을 잡게 되죠. 그러니까 이 권력을 잡았던 소윤 일파가 대윤을 공격했던 사건을 바로 의사사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살인뿐 아니라 이제 결국에는 훈구파와 살인 모두가 이쪽에 줄 서 있는 애들이 있고 이쪽에 줄 서 있는 애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쪽에 줄 서 있던 애들이 이쪽에 줄 서 있는 애들한테 이제 활해당했던 사건이 바로 의사사화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명종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인종 쪽에 윤임 이쪽에 일파에 서 있던 사람들을 제거했던 사건이 바로 의사사화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살인들이 3사의 언간직을 바탕으로 관직에 나아가 훈구파의 부정부패 이런 것들을 계속 공격하게 되자 훈구파도 가만히 있지 않고 살인들을 공격해서, 어쨌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살인파들을 공격해서 이제 활해당하게 제거했던 사건들이 바로 사화고요. 이렇게 크게 4번의 사화와 중간에 중종반정 이렇게 있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